네, 워렌 버핏의 보물 상자가 열렸습니다. 네, 증권당국에도 기밀 유지 허가를 받고 사들였던 주식 종목이 공개된 건데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버핏이 몰래 모아온 주식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보험사 처브의 주식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약 9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면서 이 처브의 주식 장 마감 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핏이 보험사 처브를 콕 집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오늘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는 우리 국내 보험주들의 현황까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조용히 사들인 종목이 왜 보험사인 거냐, 그것도 스위스의 생명보험사냐,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해설을 내놓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에선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핏이 아무래도 보험으로 조금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전망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인데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1분기에 우리 돈으로 거의 15조 원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12억 달러인데 이게 보험 부문의 이익이 특히 52억 달러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버크셔가 좀 재미를 봤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그럼 어떻게 보험 부문에 이익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버크셔가 게이코를 비롯해서 여러 보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익이 나온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게 지난 주총에서 얘기한 게 게이코가 이 자동차 보험의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전망입니다. 이게 보험사가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이 가입자가 돈을 내면은 그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험금을 주고 뭐 따로 이 보험사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버핏도 조금 채권 쪽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전망인데요. 실제로 버크셔가 이번에 애플 주식 1000주, 만주도 아니고 1억 주 넘게 매각을 했고요. 또 1분기에 이 금리 5% 넘는 이 단기 국채의 투자를 통해서 이 19억 달러 가까운 이자 수익도 벌어들였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버핏이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뭐 이번에 인수한 건 아니죠. 지분을 매입하게 된 네, 맞습니다. 이 처브랑은 조금 다르게 주식형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처브는 좀 채권형이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버핏이 자산의 한 32%를 날렸다 그래요. 근데 처브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날린 게 없다. 네. 그만큼 지금 어떤 위기를 혹시 대응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분 매입에 대해서.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좀 내외신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자동차 보험 쪽에서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나 자율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 자율주행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2, 3까지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안전으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덜 난다는 것은 자동차 손해보험 업체 쪽에서는 손해율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 차가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깎아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나 자동차 손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서 우리나라 보험주들도 실적이 지금 엄청 좋지 않나요, 정 기자?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보험사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손실 부담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 계약 중에서 손실이 더 큰 비용이 더 큰 계약들이 있는데 이게 좀 회계적으로 원래는 마이너스를 찍혔었는데 이게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국내 보험사들의 실적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크게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였던 삼성화재 DB손보 두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보험 손익이랑 이 투자 손익이 되게 많이 개선됐거든요. 우선 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삼성화재 보면은 지금 이 보험 투자 부문에서 이 투자 부문 특히 전년 대비해서 23% 가까이 늘었다라는 걸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투자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투자를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시장도 워낙 좋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볼 게 주주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장기 주주 환원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주주 환원율 5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DB 손보 얘기거든요.
있거든요. DB손보도 역시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보시면 역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늘었는데 보시면 투자손익이 거의 55% 넘게 늘었습니다. 되게 투자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 환원 쪽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얘기한 이 밸류 어베이트가 자율적으로 한다면은 경쟁사들이 하면은 따라서 갈 것이다라는 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그렇게 갈 수 있겠는데 네. DB손보 역시 다음 분기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여력도 충분하고 그런 것들 덕분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세간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 부동산 PF 리스크는 없어요, 이 보험사들은? 아무래도 좀 보험업권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 자체는 이제 42조 원입니다. 은행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긴 한데 연체율은 1%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삼성화재도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삼성화재가 지금 충당금 100억 원 정도 지금 적립을 했고 어느 정도 PF 대출 잔액이 있느냐라고 하면 2조 6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건전성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정부에서 지금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해서 뭐 PF 뭐 경매 공매할 때 이 돈 필요한 것들 은행사 5개, 보험사 5개에서 돈 빌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런 부실 자산을 떠맡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되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고 또 사실 이런 식으로 자금 조성에 참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은행사들 지난 분기 생각해 보시면 뭐 상생금융이다 뭐다 하면서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보험사들도 뭐 캠코펀드에 돈 이렇게 투자한다, 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회계적으로 얼마나 찍힐지 이 부분들은 한번 투자할 때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뭐 금리 인상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 보험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어느 종목을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보험주와 이제 금융주도,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는 인상기가 끝나고 이제 인하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보험주도나 은행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나 주주환원 정책의 시장이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삼성화재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평가를 좀 박하게 받았어요. 왜냐면은 좀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인 자본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DPS라고 하죠. 주당 배당금을 갖다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 한 16,000원 정도로 예상했고 그 이후에 18,00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한 2만 원까지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것에 오늘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금융주들의 상승의 원인은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 쪽을 그래도 꽤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뭐 은행주 하나,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화재 정도 하나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 신규로 추가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정 기자? 네, 오늘 버핏이 보험 투자의 보험 부분에 이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험에 빠진 버핏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